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 업무 결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속 보건지원과 보건사업과 건강생활지원센터의 2022년도 주요 업무 결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결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진윤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결산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장은 모친상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임양현, 존경하는 오임선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 보건 의료와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결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주요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방역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연초 보건소와 8번 공설운동장에 신속 항원 검사소를 설치하여 코로나19 급증에 따른 검사 수요에 적정 대응하였으며 7월에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87개소를 지정하여 일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검사와 대면 진료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실시하여 1차에서 4차 접종까지 평균 82%의 접종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절기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과 함께 독감 예방 접종을 실시하여 코로나19 재유행과 독감 유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다양한 시민 체감형 보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산모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관리사와 건강관리비를 지원하였으며 난임 부부를 위해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중 빈혈, 저체중, 저신장 등 영양 위험 요인 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충식품을 지원하여 출산 친화도시 익산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한방순회진료, 마을 구강보건이동진료, 재가장애인 방문 재활 서비스 등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였으며 자살 예방 캠페인, 흡연 예방 및 금연교육, 심내혈관 질환 예방 관리 교육 등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활성화 유공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제77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 유공기관으로 전라도지사 표창을 받았습니다. 셋째, 하멜보건지소가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새롭게 탄생하였습니다. 관내 북부권 주민에 대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하멜보건지소에 대하여 리모델링 증축 공사를 진행한 결과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새롭게 재탄생하였습니다. 건강증진형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기존 양한방 진료와 물리치료뿐만 아니라 운동 프로그램, 공예교실, 요가 스트레칭 교육 등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하멜지소 내 치매 안심센터 분소를 설치하여 치매 검사, 치매 예방 교육, 치매 관리비 및 조물품 지원, 치매 어르신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북부권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건강 100세 보장, 질병 없는 익산 실현을 위해 보건소 전 직원이 하나 되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상세한 보고를 위해 업무 소관 과장으로부터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 활동에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지원과는 직원들만 남으시고 우리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진윤입니다. 보건지원과장은 모친상으로 제가 대신해서 결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에 대한 결산 보고를 드리기 전에 보건지원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복 보건행정계장, 박성희 의학계장, 신화성 가족건강계장, 김학원 감염병관리계장, 김정화 감염병 대응계장, 김미영 보건민원계장입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결산 보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전 직원이 코로나19 오미크론 사태 속에서 보건소 본연의 업무 외에도 선별검사, 현장 출동, 역학조사 등 업무를 수행하느라 보건사업 실적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9쪽 예산 집행 실적입니다. (2022년) 보건지원과 총 예산은 262억 8,700만 원으로 199억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5.7%입니다. 9월 30일 기준 예상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진료 서비스 사업 집행률은 46.9%입니다. 주로 기간제 인건비, 지역보건의료계획 연구 용역비, 감염병 대응 워크숍 예산으로 시기에 맞춰 지출하겠습니다. 전북 산재병원 익산시 설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연구 용역 집행률은 42.5%입니다. 올해 7월부터 용역 중에 있으며 4,250만 원을 명시 이율하여 용역이 완료되는 2023년 3월 최종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예산 집행률은 50%입니다. 두 개 병원에서 올해 설치가 어려워 6,900만 원은 결산 추경에 반납 예정입니다. 10쪽입니다. 미수가 및 선천성 이상화 의료비 지원 집행률은 41.9%입니다. 출산율 저하와 미수가 대상이 감소하여 집행이 저조합니다.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 집행률은 7.5%입니다. 출생아 난청검사비가 2018년 10월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없습니다. 11쪽입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집행률은 52.3%입니다. 출산율 저하 등 신청자 수가 감소하여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시 자체 사업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비 확대 지원 사업 집행률은 42.1%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국도비 사업 예산부터 먼저 집행함에 따라 집행률이 낮습니다. 제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 사업 집행률은 올해 지원 대상자가 없어 예산이 지출되지 못했습니다. 12쪽입니다.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 집행률은 44%입니다. 병의원 청구분에 대해 12월까지 지출하겠습니다.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 사업 집행률은 49.8%입니다. 2차 추경에 반영된 인건비 예산으로 12월까지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한시인력 지원 사업 집행률은 34.4%입니다. 2차 추경에 반영된 인건비 예산으로 12월까지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주요 성과입니다. 보건지원과는 연명의료 결정제도 유공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또한 코로나 감염병 확산 예방 방역 활동, 또 백신 접종,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사회적 약자 건강 보호, 저출산 극복, 가족 건강 정책 추진 등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조언을 받아 시민 건강에 필요한 사업들을 지속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산재 전문병원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 권역별로 12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전북 권역에는 없는 산재 전문병원을 익산시에 설립하고자 준비 단계로서 기본 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입니다. 최근에 전문가 간담회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11월 중간 보고회가 11월 말에 있습니다. 내년 3월에는 최종 보고회를 통해 완성도 높은 용역으로 전북 산재병원을 유치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8조 공공보건의료기관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 읍면지역, 의료취약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지소, 진료소에서 진료 서비스와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대상은 보건소, 보건지소 14개소, 보건진료소 25개소로 40개소 보건기관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공공의료 서비스 10만 824명에 대하여 의과, 치과, 한의과, 또 각종 검사, 1차 진료, 방문 보건 사업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건축물인 보건지소, 진료소의 단열, 창호 등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8개소로 보건지소 2개소, 진료소 6개소입니다. 4월에 8개소에 대한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시작하였고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0월에 8개소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의료 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에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 25개소, 또 의원급 339개소, 약국 146개소 등 총 1283개소의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관리입니다. 의료기관, 약국 등 의약업소 개설 신고 등 1072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의료약업소 지도점검 468건을 실시하고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급차 21대에 대한 실태점검과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지도점검과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1쪽 연명의료 결정제도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상담은 1118건입니다. 지난 10월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 기관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임종 문화를 확대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모성 및 영유아 보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임기 여성과 태아기, 영유아기 건강 지원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130명에게 인공수정과 체행수정 시술비를 2억 5,2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42명에게 2,600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847명에게 7억 5,9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37명에게 1,3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은 612명에게 5억 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임산부들의 산전 산후 관리를 위해 소득과 상관없이 임신 24주 이상부터 1회 4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임산부로 등록한 820명에게 엽산제와 철분제를 지급하였고 모유수유 유축기를 대여하였습니다. 임산부 280 건강관리비 지원은 719명에게 산전 산후 건강관리비 4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임산부들이 산전 산후 건강에 대한 지원을 친절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아토피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아토피 예방 사업 대상자는 2,250명이고 사업 예산은
7,6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아토피 피부염 환자 등록 관리는 522명에 대해 상담과 보습제를 지원하였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 의료비 지원은 중위소득 100% 이하 아토피 피부염 진단자 32명에게 1,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토피 항원 알레르기 반응 검사가 필요한 25명에 대해서 62여 종 항원 검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지정 운영은 어린이집, 유치원 10개소를 지정하여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의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 등에 노력하겠습니다. 25쪽 한센인 건강 및 복지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한센인 주거지역 4개 농장과 거기에 등록된 427명에 대한 건강, 주거 및 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한센 등록자 이동진료 22에 3,002명에게 4,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한센인 피해자 진상조사 및 위로금 지원은 411명에게 7억 집행하였습니다. 한센 간이알 양로주택 운영비 지원은 4개 농장 10억 4,200만 원, 한센 간이양로주택 기능보관 사업은 3개 농장 6억 100만 원, 한센 정착촌 환경 개선 사업은 3개 농장 3,3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한센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건강 사업을 잘 추진하겠습니다. 26쪽 위생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방역 취약 지역에 대해 방역 차량, 소독기 등을 활용하여 시내권 및 읍면동 위생해충을 방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해빙기, 월동기, 모기 방제 159개소, 취약지 및 마을권 방역소독 3,239개소, 친환경 목요충 구제 916개소, 해충 유인 포충기 운영 70대, 법정 의무 소독 대상 시설 소독 이행 점검 350개소 실시하였습니다. 동절기에도 취약지 방역 소독 및 법정 의무 소독 대상 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7쪽 감염병 예방 활동 강화입니다. 법정 감염병 신고, 보고 및 감시 89종에 대해 430건 신고 접수하였습니다. 계절별 중점 발생 질환 예방 홍보 및 교육은 10일에 21,455명, 질병정보 모니터망 지정 및 운영은 176개소, 표본감시 의료기관은 7개소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신속한 감염병 신고와 감시 체계를 유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8쪽 결핵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결핵 환자, 잠복 결핵 감염자 치료 및 관리에 123명, 결핵 검진 15,297건, 잠복 결핵 감염 검진은 결핵 환자 접촉자 및 검진 의무 대상자에 대하여 247건, 결핵 역학조사는 132건 실시하였습니다. 결핵 조기 발견, 예방, 치료 등 계획했던 사업이 잘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예방접종 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 대상 17종, 성인 대상 5종에 대해 예방접종을 하는 사업입니다. BCG 등 17종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은 보건소와 58개 위탁의료기관에서 25,408건 접종하였고 성인 및 고위험군 예방접종은 5,600건 접종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인플루엔자 접종이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 신종 감염병 증후군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2020년 1월 20일 최초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금까지 2년 10개월 동안 코로나 대응 상황실을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은 현재 11월 6일 기준에 13만 5,377명입니다.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에 36만 4,818명입니다. 유증상자, 임시선별진료소 선제 및 전수검사 10만 105명 실시하였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시설 및 확진자 동선 관련 방역활동을 896건,
자가격리자, 조사 대상자, 유증상자 관리를 4,152명, 재택치료자는 11만 9,584명, 해외 입국자는 9,099명 관리하였습니다. 감염병 등급이 코로나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2022년 4월 25일 조정되었습니다. 코로나19 격리 입원 및 재택치료비 지원은 2,596명에게 7억 1,795만 3천 원 지급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추진은 15만 2,551건입니다. 남은 기간에도 7차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 동절기 방역 대응과 추가 접종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원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누가 먼저? 네, 송영자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송영자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연명의료 결정제도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여쭤볼게요. 그 연명의료 21페이지. 네, 네,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이제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제 치료 방법을 이제 스스로 결정하는 제도로서 이게 2019년도에 시작됐었다고 했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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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니까 연명의료 결정제도 유궁 오수기관에 선정되어서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표창하셨어요. 네, 네, 먼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홍보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시기 때문에 더 뜻깊은 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운영 지금 인력이 두 명이에요. 네, 네, 공무원 한 분과 상담 전담 인력. 예, 맞습니다. 기간제입니다. 기간제요? 예, 네. 상담 전담 인력은 이제 여기 전문 뭐라 그러죠? 교육 그런 쪽으로 교육을 받으신 직원분이신 거죠? 상담 시간에 뭐 몇 시간 이수를 네, 받고 그런. 저희가 이제 연명으로 결정제도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에서 관리하는 제도라서 이제 뭐랄까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교육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참여해서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전 연명 의향서를 작성하려면 보건소에 등록된 기관이 익산도 있나요? 예, 지금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이제 원병원하고요. 건강보험공단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로 보건소에 거의 많이들 보건소에서요? 오고 계십니다. 여기 2019년부터 현재까지 등록자 수가 지금 6,606명이라고 쓰여 있어요. 네. 그러면 등록을 하고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총 등록자 수잖아요. 네, 그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처리하는 수도 많은가요? 철회를 하는. 철회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분 계셨는데요. 그렇게 이제 극소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이제 어르신분들이 이제 60세 이상이 되면 많이들 이제 그런 고통을 좀 받지 않고 돌아가시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들이 많이 계셔서 처리하는 경우는 이제 좀 드물고요. 혹시나 이제 처리하는 경우라도 이제 본인 의사보다는 이제 좀 가족들의 좀 만류에 의해서 처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좀 보건소 업무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연명의료 중단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결정이 필수잖아요. 네, 그런데 연명의료 결정 가능한 의료기관도 익산에 있나요? 연명으로 결정 하는 기관. 윤리위원회가 열릴 예, 수 있는 설치되어 그것은 있는 이제 등록기관. 제가 이제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아마 이제 대학병원급이나 이런 곳에서는 그 윤리위원회가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전 연명 의향서 등록자 수가 많아지는 만큼 이제 그것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이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송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손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설명 감사합니다.
그 지난번 추경 때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워크숍 진행하는 거 그 추경안 올리셨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6,750만 원. 어떻게 잘 진행이 되었나요? 아, 상황 때문에 그때 고민하셨. 원래 그 걱정하셨는데. 당초에 그 저번 주에 이제 다녀올 예정이었으나 이제 그 국가적인 그 애도 기간으로 해서 저희가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그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원래 때 이제 2년 지금 10개월이 다 돼가고 있는데 같이 일하셨던 분들이 좀 더 그 마음의 좀 치유를 받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꼭 부탁드리겠고요. 그런데 그 보건지원과 지금 현원이 엄청 더 줄었더라고요. 상반기에 비해서도. 보건지원과요? 네. 저희가 그 동지역으로 네. 읍면 동지역으로 지금 그 간호사분들이 4명 그렇게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 일상 그 복귀가 되면서 그렇게 이제 지금 복지 보건복지 그 사업으로 그러니까 동에 행정복지센터에서 있던 하는 분들이 올라오셨다가 다시 지금 복귀했다는 다시 말씀이신 복귀했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예, 현원은 좀, 줄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아 저는 지금 아주 오랫동안 많이 힘드셨는데 또 인원수가 줄어서 네. 업무하시는데 더 힘들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줄게 되면 예. 그거에 대한 그 보충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혹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예, 그 저희가 좀 뭐 다이로움 일자리 분들 이제 그 일자리 정책과에서 그분들이 좀 더 보완을 해주시고 있고요. 또 이제 저번 오미크론 때처럼 상반기처럼 또 네. 확산하게 되면 다시 이제 동 지역에 있는 이제 그 간호사분들을 또 이제 저희한테 또 오게 해서 그렇게 또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안 그래도 인력이 되게 많이 부족한데 예. 추가 인력은 못 뽑나요? 지금 저기 보건복지부하고 행안부에서 네. 그 보건소 개편에 대해서 지금 현재 논의 중이고요. 네. 용역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거기서 이제 보건소 인력을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늘려주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는 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산재전문병원 지금 타당성 용역 검토 용역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액은 1억이고 용역비는 이제 8,500만 원인데 네, 용역은 2023년도에 끝나니까 네. 나머지 예산안은 이제 2월 돼서 사용하실 거다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전체 1억 예산 중에 8,500을 쓰고 용역비를 쓰고 나면 남는 네, 반납할 금액은 예정입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반납할 예정입니다. 그게 이제 내년도까지 용역 마무리 최종하고 난 뒤에 예, 예. 그 이제 입찰을 통해서 이제 했는데 이제 2개 업체가 와가지고 8,500원에 이제 낙찰이 된 금액입니다. 이게 일단 이제 필요성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것 때문에 익산에 어떻게든 유치하려고 지금 용역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특히나 익산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 감염병을 겪다 보니까 물론 상급 종합병원이 있고 또 익산병원이 있지만 그 공공병원이 없어서 이런 국가적인 위기 사태 때 이렇게 분산, 그러니까 타 지역으로 공공병원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시민분들이 이송이 돼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군산의료원이나 전북대병원, 남원의료원 등으로 계속 이렇게 시민들이 그 거기 가서 치료받아야 되는 불편함을 좀 이제 덜어드리고자 공공병원인 산재 전문병원이 꼭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저도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다만 이제 전국적으로 이게 산재 공공병원이 맞나요? 울산만 지금 하나 검색되던데. 12개소 있고요. 네. 현재 울산은 이제 올해부터 해가지고 착공해서 예. 25년도에 지금 준공 예정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도 그래서 한 6년 정도 준비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2019년도에 건립을 건립이 확정돼서부터 부지 선정하고 착공하고 하는 데까지 네. 꽤 많은 시간이 예,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건립이 일단 확정이 돼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의미 있는 용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보고회하고 최종 보고회 때 네. 많은 내용들이 좀 담길 수 있는 용역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번 더 질문 드렸고요. 네. 전북 도의회에서도 지금 전문 공공병원 건립 촉구 뭐 견의안 뭐 이런 걸 막 올리셨더라고요. 네. 도의원님이신데 지역구는 이제 전주시이시고 예. 그분은 어떤 지역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신 건 아니고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만 지금 얘기하신 거겠죠? 지금 사실은 이제 저희는 작년부터 준비를 해왔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북연구원에서 저번 달, 그러니까 10월 달에 그 뭐랄까 그 보도 자료를 냈었습니다. 전북 그 전라북도 지역에 산재 전문병원이 꼭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그렇게 오분 발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여하튼 전북도가 그 산재 발생률이 계속해서 이제 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전문병원이 좀 건립될 수 있도록 용역에 관심 갖고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손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철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할 건 다른 게 있는데 잠깐 우리 손진영 의원님이 질문하셔서 저도 잘 몰라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정원 현원이 우리 보건소가 바쁜 관계로 해서 다른 뭐 읍면동에서라도 이렇게 직원이 와서 도와줬다고 해서 정원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러는 거예요? 정원에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현원에?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정원은 정원대로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도와주러 온 거는 그냥 도와주러 온 거지, 이게 정원과 현원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니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해서 예. 제가 궁금해서 저도 여쭤보는 거예요, 몰라서. 예. 제가 이제 그 읍면동에 있는 이제 간호사가 저희 이제 정원에 포함됐다가 이렇게 나간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자세한 것은 제가 그래요? 저는 예. 한번 그건 저도 한번 알아보는데 네, 한번 한번 알아보셔야 되는 게 그- 정원은 정원대로 있는 거고 예, 제가- 지원이 나오면 그냥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예, 저희가 이제 변동된 인력은 그 인력만 현재 변동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한번 지금 정원하고 현원은 다른 거지. 예. 예를 들어서 다른 과에서 바빠가지고 지원을 온 거, 그러면 인사를 해서 그쪽으로 포함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 한번 해보세요. 뭐 한번 이게 중요한 건 확인하고, 아닌데.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우리 자동심장 충격기 운영 지원 121만 원 100% 다 하셨어요, 집행을? 네. 9페이지 예산 집행 실적 보면. 예. 근데 이게 지금 본예산에는 350만 원을 우리 시비를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국비 121만 원을 썼는데 국비 확보로 전액을 삭감했다. 이렇게 우리 상반기 때 보고자료에 써주셨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350만 원을 우리 시비로 세웠다가 상반기에 그때 당시 121만 원을 집행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229만 원이 남았는데 국비 확보로 전액 삭감 예정이라는 거는 229만 원을 삭감을 한 건지 350을 삭감을 하고 한 건지 저도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우리 그 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질문을 안 해야 되는데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9페이지 보시면 우리 위원장님, 과장님이 지금 오늘 못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담당 계장님한테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떠신지. 네, 이 답변은 네, 마이크 우리 잡고 계장님께서 직이랑 네, 한번 얘기하시고. 직위성한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의학회장 박성희입니다. 지금 이게 저희가 자동심장 충격기 관리 운영 지원은 12지원 사업입니다. 12지원 사업이고 자동심장 충격기 보급 지원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국비가 어떻게 산정이 될지를 모르니까 10일가 먼저 세워지게 되거든요. 본 예산에. 그러면 이 국비 산정이 연말이나 아니면 다음 연도 연초에 이게 산정이 돼서 내려와요. 그러면 저희가 신청을 하면 그러면 12 예산을 삭감하고 국비 예산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면 100만 원씩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패드나 이런 거를 사서 지원을 하고 여기에서 21만 원은 반납을 한 겁니다. 추경에. 이게 제가 보니까 네, 본예산에서 네, 뭐 소모품으로 뭔지는 모르겠어요. 45만 원짜리 두 개 배터리를 배터리, 뭐 두 예. 개를 45만 원에서 90만 원, 패드는 20만 원씩인데 13개에서 350만 원을 세우셨어요. 네, 네, 맞죠? 네, 네. 근데 상반기에 121만 원을 집행을 했다고 했어요. 100만. 121만 원. 네, 그럼 이 121만 원은 우리가 본예산 때 생각했던 이 배터리나 패드 중에 네. 일부만 지금 집행을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거기에서 도비가 100만 원이 되면서 21만 원은 반납을 했어요. 그 추경에 반납을 했었고 그 100만 원에 대해서는 그 반납이 국비가 늦게 내려오다 보니 지금 이게 거꾸로 되더라고요. 사용이. 어찌됐든 이제 추경에 털어낸 건 제가 이제 네네네. 이해를 하는데 네. 저희가 본예산 때 350만 원을 책정을 해서 11호까지 세웠잖아요. 근데 121만 원밖에 집행을 안 했다는 거는 뭐 350만 원이 필요가 없었던 건지 제가 지금 추경 책자를 못 봐가지고 그러면 350만 원이 내려와서 그놈 가지고 집행을 다 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저희가 국비를 세웠었던 거는 100만 원을 세웠었거든요. 아니 국비는 저는 모르겠고 본예산에 12인 것 같아요. 350만 원을 세웠던 것 같아요. 회장님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예, 서면으로 한번, 보고 한번 예,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네네. 한번 해주세요. 네, 제가 이 알겠습니다. 말씀을 왜 드렸냐면 제가 이걸 좀 유심히 봤던 이유가 네. 우리 이번에 뭐 이태원 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뭐 전 국민적으로 또 정부에서도 CPR을 해야 되고 자동 뭐 심장 충격기 이거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우리 시장님도 지금 보니까 엊그제 뭐 일가구 한 명씩에서 심폐소생술을 가르치겠다 이제 이런 교육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도 하셨어요. 네, 제가 4년 전인가요? 4년 전도 됐는데 제가 보건위원장 할 때 저희 동산동 건강지원센터 가서 저희 의원님들 다 가서 네, 교육 받고 수료증까지 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게 아마 2년 정도 유효 기간이 2년이죠. 2년. 2년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의원님들도 한번 그런 걸 좀 받았으면 좋겠고 더군다나 또 이런 참사 때문에 저희가 이제 뒤늦게 또 이게 막 더 소중함을 느끼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교육이랄지 이런 건 우리 보건소에서 좀 담당을 하시니까 좀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예산을 살펴보다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제 자동 심장 충격기뿐만 아니라 그 심폐소생술 교육을 좀 전반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어떤 뭐 인력을 한 명 더 보완을 하든 아니면 강사를 쓰든 해가지고 시민들이 최대한 많이 그 응급 상황에서 교육을 숙달을 해가지고 이렇게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예산 문제는 계장님 따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네. 뭐 좀 국민적으로 정부적으로 이런 지금 예민하잖아요. 네. 사실은 이런 일이 터지기 전부터도 우리가 그런 걸 좀 배워서 교육을 받았어야 되는데 네. 이번 기회에 삼아서 좀 교육을 좀 우리 익산 시민들이라도 제대로 좀 배울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우리 박철원 의원님이 제안하셨던 우리
한 가지 중에서 우리 복지위원회 우리 의원님들부터라도 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그건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양정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양정민 의원입니다. 질병 없는 익산시를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 보건소와 보건지원과에 감사드리면서 결산보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0페이지 신종 감염병 증후군 예방관리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아침이면 코로나19 관련해서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54일 만에 최대 인원이 지금 감염이 됐는데 또한 정부에서는 제7차 네. 대유행이 예상된다고 하면서 추가 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차로 봤을 때 4차 접종은 비교적 적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홍보나 되는 부분이 있는지, 아직도 주변에서 많은 시민들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있는데 어떻게 백신 추가 접종에 대한 4차, 네. 3차에 대해서 좀 계획을 갖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예, 현재 4차 접종은 이제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절기 추가 접종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모더나 이과 또 화이자 이과를 이제 공고를 해서 동절기 추가 접종은 18세 이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4차 접종의 경우는 이제 대상자 대비 우리 시의 경우는 이제 46.9%고요. 동절기 추가 접종은 게 이가 백신 접종이죠. 그래서 이제 5.4%로 상당히 이제 저조합니다. 이제 바로 이제 어제부터 그것은 이제 예약 접종이 시행이 됐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그 아침마다 보내는 문자에 그 링크가 2개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그 코로나 검사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들 목록이 나오고요. 위에 것은 이제 아래 것은 코로나 관련 백신 접종을 예약하는 그런 그 링크입니다. 이제 그 링크로 가시면 이제 4차 접종과 동절기 접종을 이제 하는데요. 매일 그런 이제 문자도 가지만 저희가 이제 언론 보도 자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다들 거의 대부분이 코로나를 경험을 하시다 보니까 뭐 별거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백신 좀 안 맞는 경향이 꽤 있긴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중증화 방지나 그런 것을 또 위해서 저희가 이제 백신 홍보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대유행이 다시 시작되면 또 많은 서민들 그리고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보니까 또 이런 보건 그리고 네. 예방에 관련돼서 최전선에 서 있는 보건소에서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9페이지 예방 접종 관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지금 독감 예방 접종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무료 접종이 11월 3일부터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원래는 무료 접종은 13일 날 끝나고 12일부터는 유료 예방 접종이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질병관리청의 백신 공급량 감소로 일정이 모두 취소되었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런 독감까지도 겹치게 되면 네. 많은 시민분들이 피해를 입으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향후 무료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아닌 대부분의 시민들이 유료라도 네. 언제부터 가능한지 좀 여쭤보자. 지금 현재 그 무료 접종이죠. 이제 국가에서 그 질병관리청에서 이제 무료로 제공해주는 무료 접종 대상자는 저희가 현재 한 70% 정도 대상자 대비 접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13세 이하 어린이 또 임산부 또 65세 이상 어르신은 한 70% 정도 접종을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작년에가 50%대였는데 올해는 이제 독감 유행이 이제 진행된다고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가 돼서 아마 실추가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료 접종의 경우에는 이제 14세부터 65세 이제 미만 이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제 그것은
이제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이제 병의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위험분은 아니지만 그 독감에 대해서 그것도 이제 코로나와 함께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 백신 이 얼마나 이제 내려와 있고 그것은 저희가 이제 한번 모니터링을 해서 만약에 이제 부족하다고 하면 이제 우리 시만 부족한 게 아니고 이제 국가적으로 부족한 거거든요. 최대한 좀 더 확보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질병관리청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홍보 자료들을 보고 얘기가 나왔다 보니까 대부분의 카드 뉴스라든지 온라인에 네. 올라와 있는 걸 보면 문의 사항이 다 보건소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지금 시민들이 봤을 때는 보건 지소 예정이었던 보건소 유료 예방 접종이라는 카드 뉴스들을 보고 네. 보건소에서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예, 병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의료접종.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조금 나중에 카드 뉴스를 만드시거나 이런 홍보 자료를 쓰실 때 네. 보건소 뒤에 그 문구가 딱 이렇게 써 있거든요. 11월 12일 실시 예정이었던 보건소 유료 예방 접종은 질병관리청 백신 공급량 감소로 일정이 모두 취소됨. 이 문구만 봤을 때는 보건소에서 한다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생각을 조금 해주시면 정말 예.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 7차 대유행하고 독감으로 인해서 익산시가 또 많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건소에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결산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우리 조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하여튼 우리 보건소장님 어떤 상중에 고생 많으셨고 또 우리 지원과장님 또 모친께서 이렇게 상중이시라 하여튼 고인의 애도를 표합니다. 예. 고생들 많으셨고 지금 예산 집행 실적에 지금 뭐 우리 상반기하고 하반기를 좀 봤어요. 뭐 제가 한센 생계 지원비가 뭐 지원 기준 적합자가 없다고 해서 상반기에 또 집행을 못했어요. 하반기에도 지원 기준 적합자가 없다 했었으면은 이는 기준이 없었다면 상반기 아마 이 예산을 삭감을 했어야 할 부분이 있고 네. 지금 현재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확대 지원도 마찬가지로 본 상반기에는 6억 6,200만 원을 해서 하반기에는 아마 1억을 삭감을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까? 그죠? 예, 신청자 감소. 예. 이 부분도 지금 집행 실적이 너무 없어요. 네, 예. 저희가 마지막까지 집행하도록 홍보랑 강화해서 좀 더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예산들을 보면은 이는 신생아 관리에 대한 부분들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고 올렸는데 좀 희한하게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 분류 지원 사업 여기는 2천만 원을 또 증액을 시켰어요. 이거 100% 또 했습니다. 아니 산모 신생아나 건강관리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신청자가 감소인데 어떻게 아기 기저귀가 예산이 3억 7천원에 2천만 원이 2억 8천 얼마요? 2억 8천 7백에서 2천만 원 들어서 3억 7천만 원이 됐어요.
네. 이게 이제 아이들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저출산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산을 다 삭감을 지금 하고 추경에 했는데 기저귀값은 더 올랐어요. 이 부분은 이제 국비 보조 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의해서 그렇게 증액된 부분입니다. 아니 우리 시비는 그냥 이게 지금 올린 대로 다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뭐 상위법이라고 해서 네. 막 이렇게 해서 막 여유 있게 주면 막 주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법적인 부분에 있으면 매칭이 안 되니까 안 되고 법적인 부분이 좀 아니다 하면은 그냥 막 이게 드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대상자 그 기준이 있습니다. 이제 그 기준에 맞게 저희가 이제 집행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애초부터 우리 신생아들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예. 신생아가 지금 계속 절출산으로 인해서 신생아가 탄생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예산은 더 증액되고 다른 예산들은 이미 상반기 예산보다도 1억씩이나 삭감을 해서 지금 나와요. 예, 예. 그러니까 난 그게 또 이해가 지금 안 가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예. 저소득층 이제 기저귀 조제 분유 사업은 그죠?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예. 이미 아이를 더 낳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저희가 이제 국가적 정부가 방침이 이제 어떻게 이제 정해지는지 현재는 이제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는 이제 공문으로 이제 시달되기 아니, 그러니까 때문에 이게 100%가 지원이 되니까 네. 저는 어떻게 여기서 딱 틀리게 100%를 쓰고 다른 데는 지금 상반기 하반기 다 해서 42.1%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어느 기준으로 맞춰서 가는가? 예? 임산부 280 건강관리비 지원도 여기에 예산이 삭감이 됐죠? 네, 임산부 네, 감소로 이것도 인해서, 삭감됐고 산모 신생 건강관리 5억 6천도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기저귀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시켜서 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언밸런스가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한번 줘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토피 피부염 예방 관리 사업 이 부분들이 저는 뭐 하반기에 너무 이렇게 안 쓰였던 것 같아요. 예? 상반기에 예, 이게 그죠? 이제 9월 30일자 기준 이제 자료라서요. 아니 이게 상반기에 예, 예. 제가 여기 6월 말일까지 네. 상반기에는 집행이 저조했어요. 네. 그죠? 5.2%뭐 이렇게 갔는데 지금 아토피 피부염으로 되게 고생을 많으신 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이 너무 익사시는 좀 소홀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방법이 좀 허술하지 않을까? 어떻게 지원해 주는가 저는 의아스럽습니다. 현재 이제 보습제라든지 이제 아토피 피부염 환자분들 이제 치료비 지원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제 새롭게 이제 등록되신 분들은 이제 검사비 네. 지원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좀 더 뭐 2천만 원 예방관리 사업 뭐 5천만 원 했는데 제가 보면은 참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런 지원책이 너무 없다. 그래서 상반기에 좀 어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는데 5.2%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률이 너무 약하다. 예? 이것도 우리 보건소장님 지원 과장님 안 계시지만 소장님이 짚어야 될 일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되게 고통스럽게 해서 이것 좀 저한테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민원들에 대한 지원책이나 방법들을 좀 더 지원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좀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소장님 더 적극적으로 또 노력 좀 해주시고 예, 또 앞으로 또 본 예산이 또 편성이 되니까 또 네. 코로나나 오미크론 이런 부분의 방지에 대해서 좀 힘을 더 써주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네. 지금 우리 담당 보건지원과 과장님이 계시지 않아서 또 자세한 설명은 조금 더 부족하기도 한 것 같아요.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부족한 사안들은 자료로 또 제출하시고 또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저도 이제 며칠 전에 이제 독감이 시작되다 보니까 이제 병원에서 또 이제
무료 접종은 가능한데 유료로 이제 중학생 아이들 접종을 하는데 이제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기존에는 그냥 병원에 가서 내가 예약한 날짜에 가서 맞으면 가능했던 건데 지금 네. 이제 수요가 그러니까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오늘은 몇 명만 음, 맞을 수 있다. 병원에서 그렇게 공지가 되다 보니까 우리 시민분들이 좀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네.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런 공급들이 좀 어려운지 이러한 사항들을 조금 미리 좀 체크를 하셨다가 네. 네, 좀 질병관리부에 좀 요청을 네. 하신다든지 네. 그런 것도 사안들을 좀 미리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독감은 접종 시기가 어느 정도 있잖아요. 네. 네, 적어도 늦어도 11월 중순 안에는 다 접종을 해야 네. 네, 그래도 이제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시민분들이 코로나 백신 접종이랑 독감 접종이랑 같이 맞아도 되는데 이걸 이제 코로나 백신 하고 이걸 또 맞으면 안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그냥 우려하시는 분들도 그냥 막연하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네, 보건소에서 같이 맞아도 되잖아요. 같은 날 맞아도 된다고 이렇게 홍보는 하더라고요. 예, 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예. 알고 있는데 우리 시민분들은 그렇게 불안해하고 계시니까 그런 네. 홍보도 우리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혹시 어린이 전문 병원은 혹시 그때 이제 MOU 체결 이후에 추진된 사항이 있으신가요? 결산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네. 보고를 듣고 싶어서. 지금 그 전문병원 이제 예정 부지에 아직 행정 절차가 좀 남아 있습니다. 이제 교육부에 현재 올라가 있고요. 그 행정 절차가 그 끝나면 예정 부지가 어디로 지금 예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 제가 이제 이 부지를 좀 특정하면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원광대학교 부근입니다. 이제 원광대 병원하고 이제 가까운 위치에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들어서면 이제 아무래도 원광대 병원 응급실과 또 어린이 병원이 상호 이제 협력하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건설될 것 같거든요. 그럼 행정 절차 이후에는 뭐 무리 없이 예, 아마 부지확보가 내년 되고 초까지 나면- 정도의 행정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될 것 같고요. 내년 얘는 착공에 들어가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어린이 전문 병원과 함께 이게 그때 공공산후조리원도 논의가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따로 별도로 이제 그동안 저희가 시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제 용역도 하고 추진을 하려고 했지만 어린이 전문 병원을 이제 하면서 이걸 접목해서 같이 이렇게 추진을 하시겠다는 건지? 지금 이제 어린이 전문 병원은 이제 그렇게 확장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제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모델이 전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델로 하는데 전남이 현재 5개소 운영 중인데요. 전남 같은 경우는 각 지자체에다가 병원급의 공문을 발송해서 하고 싶은 공공산후조리원을 하고 싶은 걸 접수를 받아가지고 전문가들 심사위에서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방법이 이제 저희들로서는 좀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제 어디 특정 한 곳을 지정을 해서 저희가 임의대로 하다 보면 상당히 또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아마 추진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추진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산후조리원이 좀 이제 사양 산업이라서 그렇게 이제 많이 막 서로 하려고는 안 하는 편인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데를 좀 저희가 컨설팅 같이 해서 좀 좋게 되도록 시민들이 좀 편안하게 산후조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앞으로 뭐 어린이 전문 병원, 국립희귀질환센터, 공공산후조리원 등 이제 앞으로 이제 추진할 과제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우리 보건의원님들과 함께 이제 추가 변동된 사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같이 좀 뭐 회기가 아니더라도 네. 자료를 공유하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파악할 수 있게 예, 자료 제공 부탁드릴게요. 네. 네.
어쨌든 지금 동절기 앞두고 코로나도 재유행이 좀 걱정이 되고 네. 또 올해 또 독감도 3년 만에 또 유행이 될 것이다라는 보도를 봤거든요. 앞으로도 보건지원과의 더 이제 역할이 좀 더 중요하게 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 안전을 위해서 건강한 삶을 위해서 또 각별히 또 많이 또 수고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결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은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 방문보건계장, 이용원 건강증진계장, 엄태영 건강지원계장, 박은하 구강보건계장, 장원조 치매상담계장입니다. 2022년 주요 업무 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조 비전, 34조 일반 현황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35조 예산 집행 실적입니다. 보건사업과 전체 예산 105억 3,968만 원 중 77억 4,162만 원 집행률 73.5%입니다. 집행 실적이 저조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보건소 건강관리 운영 지원 예산액 1,633만 원 10월 말 집행하려 하였습니다. 보건소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 294만 원,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 강화 196만 원, 교육 예산으로 대상 작업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36쪽 중간 부분입니다. 청년 건강검진 지원사업 176만 원 10월 말 집행하려 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13억 7,153만 원, 실시 설계 결과 건축비가 약 67% 증가되어 보건복지부 설계 변경 승인 후 추진 예정입니다. 37쪽 상단입니다.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1억 8,300만 원, 신청자 감소로 인하여 집행률 저조합니다. 하단입니다. 치매 안전사고 지원 300만 원, 사고 발생 시 신청에 의하여 지출하는 예산으로 신청자 없습니다. 39쪽 주요 성과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유공기관을 선정 표창 받았으며 건강문제의 적극적 지원과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반성입니다. 상반기 코로나19 유행으로 일부 대면 사업이 축소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43쪽 주요 업무 추진 사항입니다. 방문 건강관리 사업. 사업 대상 사회문화 경제적 취약계층 중 건강위험군 질환군 집행액 4억 9,400만 원. 추진실적 방문 건강관리 사업 등록관리 6,227가구, 만성질환 관리 및 합병증 예방관리 9,302건,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 606명, 지역사회 자원 연계 172건 등 취약계층 및 어르신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마무리 대책으로 사업 대상자 발굴, 만성질환 합병증 예방관리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심리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 사업 대상 30세 이상 시민, 사업 내용, 고혈압, 당뇨병, 이상 지질 혈증에 대한 홍보, 교육, 안저 검사비 등 지원, 집행액 2,600만 원, 추진실적 뇌혈압 혈당 숫자일기 캠페인 46회, 심리혈관 질환 예방관리 교육 174회, 심리혈관 질환 예방 홍보 20회, 만성질환 합병증 조기검사 342명 실시하였습니다. 마무리 대책으로 홍보 교육, 만성질환 합병증 조기검사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 내용, 흡연자를 위한 금연 크리징 운영과 비흡연자 보호를 위한 금연환경 기반 조성 사업으로 집행액 2억 2천만 원. 추진실적 이동체험관 운영 등 17,666명, 흡연자 예방 및 금연교육 18회, 금연 크리징 운영 881명, 시내버스 홍보판 랩핑 등 홍보 43회,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 7,717개소 실시하였습니다.
마무리 대책으로 홍보, 교육 등 금연 사업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통합 서비스 사업 내용 건강 혜택 개선을 위한 교육 상담 프로그램 운영 집행액 1억 7,400만 원. 수질적 생애 주기별 건강생활 실천 교육 1,656명. 건강걷기 프로그램 워크원 사회 4,419명. 모바일 헬스케어 130명. 건강관리실 운영 1,848명. 경로당 노인 건강관리 30개소 5,259명. 마무리 대책으로 모바일 헬스케어, 건강증진실 운영 등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영양 플러스 사업, 사업 대상 영유아, 임산부, 출산부, 수유부 중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190명. 사업 내용 보충식품 지원 및 영양교육, 집행액 1억 8,700만 원. 추진 실적 대상자 선정 176명, 보충식품 지원 19회 3,128명, 영양교육 50회 1,755명, 상담 114명, 대상자 평가 9회 실시하였습니다. 마무리 대책으로 보충 영양식품 지원, 영양교육 등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정신보건사업 지원, 사업 내용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을 통하여 정신질환 조기 발견, 상담, 치료 등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집행액 25억 4,100만 원. 추진 실적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13억 9,600만 원 지원,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 자살 예방 사업 추진, 정신재활시설 6개소 운영비 11억 4,500만 원 지원, 직업재활 활동 등 사업 추진하였으며 치료비 21명 9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마무리 대책으로 정신보건기관 운영비 지원, 정신의료기관 지도점검 등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암 및 건강검진 사업, 사업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 사업 내용 국가건강검진,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검진, 청년건강검진, 집행액 7억 2천만 원. 추진 실적 국가건강검진 29,768명,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검진 1,001명, 청년건강검진 145명, 홍보 49회 실시하였습니다. 마무리 대책으로 저소득층 대상 암 및 건강검진 사업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내용 저소득층 암 환자 및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입니다. 집행액 14억 6,500만 원, 추진 실적 암 환자 의료비 지원 624명 7억 6,500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47명 6억, 글로벌 희귀질환 교류 및 협력기관 구축 1억, 홍보 30회 실시하였습니다. 마무리 대책으로 암 및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한화 건강증진 사업, 사업 내용 한화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한방 난임 부부 지원, 산후 건강관리 지원, 집행액 1억 4,800만 원. 추진 실적 한방 난임 부부 30일 지원 5쌍 임신에 성공하였고 산후 건강관리 지원 351명 7천만 원. 한화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191회 2,698명, 농촌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방 순위진료 59회 3,249명 실시하였습니다. 마무리 대책으로 한화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 한방사업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건강치아 지킴이 사업, 사업 내용 의료 취약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질환 예방사업, 집행액 1억 1,800만 원, 추진 실적 구강보건센터 운영 624명, 찾아가는 구강사업 823명, 치아 씹는 면 지키기 1,099명, 바른장치 실천사업 19,633명, 학교 구강보호실 운영 732명, 건강한 노년 깨끗한 치아 사업 8,865명, 마무리 대책으로 구강보건센터 운영 등 건강치아 지킴이 사업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치매 예방관리 사업, 사업 대상 만 60세 이상 어르신, 사업 내용 치매검사 재활 프로그램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집행액 14억 800만 원. 추진 실적 치매 등록관리 6,172명, 선별검사 4,620명, 진단검사 634명,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1,811명 4억 3,700만 원. 재활 프로그램 운영 149회, 치매 인식 개선 교육 66회, 치매 환자 지지 모임 91회, 지역사회 자원 연계 158명. 마무리 대책으로 치매 예방관리 사업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네, 송영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막 씩씩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소리 워낙 씩씩하게 해주셔가지고. 저 치매 예방 관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54페이지. 사업 대상이 만 60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다 무료 검진이 가능해요. 예, 맞습니다. 네. 같이 무료 검진 가능합니다. 치매 검사를 받으러 오신 분이 그러면 하루 대략 몇 분 정도 되나요? 하루에 정확한 숫자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약 50명 정도 됩니다. 만약 오시면 저도 이제 이걸 왜 여쭤보냐면 저도 사실은 이렇게 치매 검진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이제 어떤 검진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사실은 저도 잘 모르는 상태인데 어르신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 보건소에 한다고 하는데 어떤 검진을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도 그렇게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여기를 통해서 어떤 검진을 해주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치매로 진단을 받게 되면 어떠한 쪽으로 치료를 연관을 시켜주는지 어떠한 지원을 받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오시면 진단 검사를 먼저 하고요.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먼저 선별 검사를 하고 이상이 좀 있으신 분은 진단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진단 검사가 끝나서 치매로 판정이 되면 저희가 환자로 등록을 해요. 등록을 해가지고 조호물품을 제공한다든가 저희 보건소 내에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인지 증진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수도 있고 그 저희가 방문해서 상담을 한다든가 그 가족들에 대한 그 치매 환자 돌봄 지원을 해준다든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요. 그러면 현재 그 익산시 치매 검진을 받은 환자는 몇 명 정도 파악되고 계시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등록된 환자는 6,172명을 저희가 선별해가지고 등록하고 있습니다요. 그럼 이분들을 계속 관리하고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요. 그러면 그 앞에 그 37페이지에 그 치매 안전사고 지원 예산이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사유 발생 시 집행이라고 했다라는 거는 지금 이번 연도에는 이런 사고가 전혀 없었다라는 건가요? 이게 당초에 의원 발의를 해가지고 조례가 네, 됐는데요. 이것이 목적이 치매 환자들이 사실상 뭐 어떻게 사고를 일으켜가지고 일으켰는데 경제적 부담 때문에 그걸 해결을 못하는 경우가 우려가 돼가지고 이 부분을 예산을 책정했고 조례도 발의했고 예산 책정된 그런 사업입니다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치매 환자가 없어요. 큰 사고 없이 이제 무난히 넘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지금 결산이니까 그렇다 해도 혹시 이게 그 전에는 있었던 건가요? 그럼 사고 이런 사고들이 예. 작년에나 뭐 그거나 그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실제 저희가 그런 것은 아직은 사고는, 없었고요. 보건소에 접하기는 좀 힘든 정보 같습니다. 예. 네. 이게 지금 치매는 환자한테나 가족한테나 정말 서로가 다 힘든 질병인 것 같아요. 이렇게 꾸준히 조기 검진을 통해서 이런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송영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네, 조남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좀 전에 우리 지원과하고 그 갔을 때 우리 산모들하고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는 그냥 한방 사업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산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보조 딱 해서 이 또한 이 예산도 뭐 상반기에 4,367만 원을 썼어요. 예, 예. 우리 하반기에도 집행률이 얼마 쓰지 않았습니다. 예? 그죠?
예, 맞습니다. 1,몇백만 원 썼는데 예산은 1억 8천만 원이에요. 이게 그냥 지원과에서 같이 해서 한방까지 넣어가지고 그 일원화를 해가지고 가야만이 되는 건가 아니면은 굳이 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는가 싶네요. 저희가 하는 것은 한화학적으로 네. 이분들한테 좀 도움이 드리는 차원에서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1인당 출산 후에 1인당 20만 원 정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예산 집행이 좀 저조한 것은 전체 산모 중에 한 54% 정도가 신청을 해요. 네. 근데 뭔가 홍보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은 산모들이 없는 거예요? 이 추계를 2022년 본 예산 추계를 잘 해가지고 이렇게 잡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 지금 예산들이 봤을 때 지원과하고 보건사업과하고 이 산모들에 대한 예산들이 전혀 쓰이지는 않았어요. 계속 지금 삭감하는 추세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하는가? 네, 보건소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 산후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이제 전라북도 이제 도 사업이고요. 14개 시군이 이제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산이 이제 보건지원과에서 하는 이제 국가 사업하고는 좀 이렇게 좀 차별화가 돼 있고요. 현재 좀 예산 집행이 좀 저조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그 코로나 상황에서 산모들이 이제 좀 보건소 와서 이렇게 보통 이제 쿠폰을 받아서 산부인과나 이제 한의원을 이제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부담이 느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올해 그 대상 기간이 산후 6개월에서 산후 1년까지로 이렇게 전라북도에서 좀 늘려놔 가지고 그분들이 좀 이렇게 언제든지 뭐 한 1년 동안에는 오셔도 되니까 조금 이렇게 그게 좀 늘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저희가 좀 보건지원과하고 함께 좀 홍보를 해서 산모분들이 좀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만전을 다해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저기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상반기에서도 사업 진행 여부에 대한 논의 중이고 하반기에는 사업 변경 진행 중이라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어요? 좀 이게 설명 좀 자료 없어가지고. 예산이 지금 13억 정도 되는데 좀 안타까운 것이 이 사업을 당초에 그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사업을 따오는 곳인데 아시다시피 올해 건축비가 한 60 내지 70%가 상승이 돼 버려가지고 그게 지금 그 재활시설 입장에서는 지원을 받은기 때문에 해야 하는데 60~70% 정도 거치면 당초 100평 100평 해갖고 한 200평 정도로 건축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반절밖에 못 준다는 결론이 나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업체에서도 하긴 해야 하는데 조금 이게 추이를 좀 관망해서 설계 변경을 하게 되면 보건복지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좀 힘들 것 같고 내년에 조금 그 건축비가 좀 떨어진다고 하면 좋은 것이고 안 떨어지면 내년에는 바로 시행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건축비 상향이 2022년 본 예산에는 어느 정도 많이 상향이 된 상황이었는데 예. 뭐 더 올라서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올해도? 예. 그렇게 된다면 200평 짓는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100평밖에 못 짓는 결론이 나와버리니까 상당히 업체에서도 좀 실망감이 크고 바로 지금 완전히 지금 고점으로 올라 있는 상태에서 건축을 추진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조금 올해는 좀 그런 점을 좀 생각해가지고 내년에도 안 떨어진다 하면 내년에 바로 추진할 예정입니다요. 하여튼 그것이 만전을 기해서 네. 진행을 해주세요. 그리고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도 마찬가지로 뭐 처음에 6.3%밖에 안 됐었어요. 네. 이것도 추계가 왜 이렇게 잡혀갖고 하반기에도 50%가 안 넘었어요. 예.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좀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조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손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중증 치매 노인 등 공공후견 지원 사업 있잖아요. 예. 네, 그거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증 치매 노인이면 65세 이상으로 등급 예. 판정을 받으신 분들 말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요.
그분들한테 어떻게 공공후견 제도는 어떤 식으로? 그 민법상에 그분들이 지금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법적인 후견인을 세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 후견인 예, 그 후견입니다요. 그러면 후견인을 그 저- 대상자 신청자들한테 후견인을 공적으로 저희가 준비해 법원에다 주- 신청을 해가지고 네. 법원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요. 승인 받아서 그분들한테 예, 도움을 드리는 거죠. 예. 근데 그 비용으로 254만 원은 예, 활동비 실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 특별 거치는 아니고 그분 왔다 갔다 하시는데 실비 좀 지원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후견인은 어떻게 발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한 명을 선정이 돼 있고요. 이미 예. 선정되어 있는 그분은 예, 그럼 그분이 여러분을 후견을 할 수 그럴 수도 있고 여건이 안 된다면 저희가 또 그 법원에 신청해가지고 또 받아야 합니다요. 지금 현재는 몇 명 정도 지금 후견하고 계신 거예요? 한 분 케어하고 있어요. 한 분. 한 분이 예. 한 분을 예, 지금 예. 후견하고 계시다고요? 예, 예, 네. 예. 그런 분은 되게 가족이라든 그런 상태에 있으신 분들을 그분들이 해당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통 중증 치매 노인은 본인이 직접 이 후견 제도를 인지하지 못할 뿐더러 예. 신청할 리가 만무하거든요. 예. 근데 이분들에 대한 그 발굴이나 이런 것들은 보통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해서 그거에 비해서 지원 사업비라고 했는데 사업비는 좀 작아 보여가지고 인건비인지 아니면 이 아까처럼 발굴을 하기 위한 어떤 사업비인지 예, 싶어가지고 실비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런 상황이 있으면 저희가 현장 나가가지고 주변이라든가 그 다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이게 그 법적으로 도움을 드려야 한다고 판단되면 후견을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질문 내용이 그건 아니었는데 여하튼 그 반드시 이게 후견인이 필요하신 분들이 꼭 있거든요. 예. 네, 잘 그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까 그 치매 관련해서 질의를 다른 의원님이 하셨는데 선별 검사는 뭘로 해요? 그 대화로 그것이 설문지로 합니다요. 뭐 설문으로. KMMS 뭐 이런 걸로 예, 해요? 예. 그러면 진단 검사는요? 그것도 마찬가지. 선별은 그냥 인지 정도만 예. 확인하는 예, NMS 진단 로 할 검사는 것 이제 같고 거기 진단은 전문의 분들이 하는데요. 네. 뭐 세라드 K, 뭐 SNSB 뭐 이런 몇 가지 그냥 그걸로 예 네. 전문적인 검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 치매인 상태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등록해서 저희가 관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부터. 예. 그래요. 60세 이상이니까 65세 하고 60세 그 사이에 있는 분들은 노인 요양 등급에도 포함 안 되기 때문에 예. 이걸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전문적인 치료는 이제 병원에서 하게 되는데 네네. 이제 그 중간 단에서 저희가 하는 역할은 병원에 가기 전 단계에서 인지 증진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조물품 이제 물품 지원이라든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선별 검사는 누가 해요? 이것도 의사분이 저희- 하세요? 저희가 선별 검사는 저희 직원들이 다 직원들이 예, 하고 예, 진단 검사, 선별 검사에서 점수가 이제 낮게 되거나 이런 분들은 예. 예. 진단 저희가 검사는 의사분이 저희가 하시고.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병원에서 하면 그 진단 비용을 제가 보조를 해드리고요. 진단 비용도 보조해주고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문 드렸던 거고요. 그 정신보건 사업에 그 대상자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잖아요. 여기 예, 예. 정신재활 시설에 예. 자기가 등록해가지고 몇 차례에 걸쳐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예. 근데 그 참여 기간이 되어 있죠. 기간이 있죠. 그게 설정된 기간 횟수와 기간이 있죠. 횟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네, 저희가 횟수가 몇 회죠? 저 중증 같으면 보건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네. 월화 해가지고 주 2회 하고 있습니다요. 주 2회. 예, 예. 주 2회를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A센터에 예. 하겠다 그러면 주 2회씩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분류가요. 정신보건센터에 있고 재활시설 있고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재활시설은 그 등록을 해서 계속 케어를 받을 수가 있고 주간보호시설이 있고 여러 가지 보호시설 종류가 좀 있어요. 네. 주간 재활시설, 그다음에 생활시설, 그다음에 직업 재활 훈련
여러 가지 분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등록해서 케어를 받으면 되고,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중증 정신질환자 같으면 저희 보건소에 오시라고 해서 월 2회 정도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주 2회, 주 2회, 네. 2회. 좀 전에 월 2회로. 아, 주에. 네. 예. 여하튼 이분들이 이런 시설에서 갔다가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종료되고 기간이 끝나면 다시 이제 거기서는 다시 못 가는 경우도 있고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로 가야 하는데 보건소 프로그램에 대한 이렇게 만족도가 좀 많이 있나요?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 좀 하나요? 아, 근데 조사는 하긴 하는데 저희가 제일로 지금 보건소의 문제점이 네. 공간 확보에 좀 많은 어려움이 네. 있어요. 근데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하려면 그분들한테 충분한 그 프로그램 돌릴 수 있는 여유 공간들이 많이 확보가 돼야 하는데 그런 좀 아쉬움이 있고, 그다음에 그 정신 질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참 힘든 상황이거든요. 이분들이 네네네. 보건소로 오고 가고 하는 것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정신 재활 시설이나 그런 데 입소해서 한다든가 그렇게 하게 되고, 만약에 거기 이용시설 같으면 버스 같은 거 운행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많이 하고, 저희는 버스 운행이라든가 그 장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좀 걸릴들이 있어가지고 네, 저희는- 그런 예, 네, 그런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간혹 봤기 때문에 예, 예. 뭐 공간 문제는 지금 어떻게 갑자기 해결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 안정적으로 그분들이 프로그램 받을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만족도가 약간은 예, 미흡한 점에 예, 대해서 얘기하시는 예, 것 같더라고요. 예, 많이 네. 떨어집니다. 예. 네. 그래서 이용하고 싶어도 좀 그게 좀 어려움이 있다. 예. 자기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좀 차단하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다. 예. 이런 얘기 하시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좀 알고 계신다니까 예, 예. 상황 봐서 예. 프로그램을 좀 진행하거나 하실 때 조금만 더 고려해 주시면 예. 그분들이 좀 더 이용을 하는데 만족도가 좀 높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예.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손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 글로벌 희귀질환 교류 및 협력 기반 구축 사업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이게 예. 그때 제가 지금 정확하게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저희 국립희귀질환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협력 방안으로 보면 될까요? 예, 그 일환이고요. 이것은 이제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올해부터 네네 작년에 했죠. 사업 신청을 해가지고 올해부터 그 사업비를 좀 확보를 했어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원광대학교 그 내에 네, 사업은 알고 있어요. 예, 예, 예. 그러면 저희 희귀질환 커뮤니티 케어 프로그램 개발이 어느 정도 그러면 이제 도출이 됐나요? 아니 지금 어떤 올해는 기반 조성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홈페이지 구축하고 이제 사무실 것이 설치하는 그런 거에 중점 두고 있고요. 내년에도 또 사업비를 확보했거든요. 5개년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이제 단계적으로 지금 올해 홈페이지 구축된 것을 내년에는 좀 고도화도 시키고, 그리고 환자를 대상으로 실제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럼 올해는 이제 좀 준비 기반을 다지는 기간으로 보면 되나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내년부터 이제 예. 5개년 사업으로 해서 예, 올해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올해부터 해가지고 5개년 올해부터 5개년 사업으로 보시는 건가요? 매년 1억씩 해서 사업비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또 개발하고 홈페이지도 고도화시키고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그럼 국립희귀질환센터 유치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예, 이제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국립희귀질환센터 그 사업비 예산이 이제 2천억, 3천억으로 책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이제 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너무 이게 큰 부담이라고 해가지고 국립희귀질환 이제 연구소 이게 단계가 이제 4단계로 있는데 그 4단계가 다 되면은 그런 3천억이라는 예산이 들지만 일단 1차적으로 국립희귀질환 연구소부터 해가지고 한 400억으로 해서 다시 이제 예산을 올린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제 글로벌 희귀질환 네트워크를 했던 것은 이제 익산에 가장 기본적인 기반 구축 차원에서 했었고, 그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내년 하반기에 권역 희귀질환 센터를 또 이제 유치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전북대학교에 전북 권역 희귀질환 센터가 있는데요. 그것을 원광대 유치를 해서 저희가 이제 국립 희귀질환 연구소 또는 이제 센터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이것도 뭐 저희 그 산재병원 준비하는 과정만큼이나 뭐 장기간 뭐 길게는 5개년으로 봐서 이제 사업을 예, 예. 차근차근 네,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추가 질의 없으시죠?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 업무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결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임양현입니다. 2022년 건강생활지원센터 주요 업무 결산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영 건강관리 계장입니다. 이진경 재활보건 계장입니다. 양성민 동부건강지원 계장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2022년 주요 업무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전 및 중점 추진 방향과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페이지 59쪽 2022년 예산집행 실적입니다. 예산액 총 3억 5,200만 원 중 2억 8,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7천만 원으로 80.2%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 부준 사업은 장애인 전달체계 구축 사업이며 이 사업은 물리치료사 인건비로 상반기 업무 중단으로 3월부터 인건비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61쪽 2022년 주요 성과입니다. 지역주민 건강생활 습관 개선으로 100세 시대 실현을 위해 건강생활 실천 사업과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건강생활 습관 형성에 도움을 주었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체계적 건강관리를 위한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유형별 장애 특성에 맞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5,09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소생활권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센터 홍보 및 건강 소모임을 지원하여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2년 주요 업무 결산 보고를 건강생활 실천사업,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5쪽 건강생활 실천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관할 지역 4개동 지역주민 42,582명이며 사업 예산 5,100만 원 중 4,5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 실적입니다. 생애주기별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 아동센터를 대상으로 건강생활 실천 교육을 실시하는 아동 청소년 건강지킴이 교실 17회, 건강위험군과 만성질환군을 대상으로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건강업 교실 및 뱃사속 운동교실 204명, 다이로운 건강체조교실 30회, 치매인지 개선 프로그램 및 치매검사 26회 344명, 테마별 모자 건강생활 유아교육을 위한 슬기로운 유아 6회, 소생활권 맞춤형 이동체험관 운영 및 홍보 17회 실시 등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주민주도형 건강활동 및 실천 사업은 주민주도형 건강동아리 프로그램 운영 30회, 어쿠원 건강걷기 챌린지 및 야외운동 프로그램 25회 등 주민들의 건강활동에 참여하도록 적극 도왔습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 교육 및 건강 강좌를 5회 실시하였고 건강 플러스 스마일 경로당 및 건강모종 만들기 사업 9개소에 대해 심혈관 질환 예방 및 개인별 학습용 인지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마무리 대책으로 생애주기별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의 2개 사업을 마무리하고 성과 발표 내일을 11월 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66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관내 등록 장애인과 가족으로 사업 예산은 5,800만 원이며 집행액은 3,7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장애인 재활 운동 프로그램인 낙상 반지 균형 능력 측정 훈련과 작업 치료 등을 실시하는 장애인 신체 활동 마당 운영과 네모 리턴즈 프로그램을 총 93위 5,948명이 참여하였고 장애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 장애인 등록관리 사업 1,067명, 다함께 꼼지락 및 쑥쑥 자라다 작업치료 24회 193명, 재가 장애인 방문 재활 서비스 482명 등 근력 강화 운동과 관절 가동 범위 운동 등 일상생활 적응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장애인 사회 참여 프로그램인 장애인 세상 나들이 및 쑥쑥 재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사회적 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으로는 익산시 장애인 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건강 측정 및 건강 상담을 총 3위 100명에게 실시하였고 지역사회 중심 재활 협의체를 운영하여 지역 내 자원 발굴과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마무리 대책으로 장애인 재활 운동 프로그램 등 4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관할지역 금마, 왕궁, 팔봉동 지역 주민 15,799명이며 사업 예산 8,700만 원 중 집행액은 5,8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생애 주기별 통합건강 추진 사업으로 성장기 비만 관리와 올바른 습관 형성을 위한 도란도란 건강 키움교실 18회, 비만 관리를 위한 관절 튼튼 즐거운 운동교실 20회, 치매 인식 개선과 독거노를 위한 노인건강관리 사업 총 43위 운영, 각 특성에 적합하고 다양한 차별화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으로 만성질환 약물 복용 중인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업 혈관지킴이 교실 16회, 2021년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만성 및 심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 10회, 센터 이용 후 불편을 해소하고자 찾아가는 생활터 건강 서비스 총 37회 실시 등 주기적 건강관리로 노년기 건강관리 향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주민주도형 건강활동 및 건강생활 실천 사업으로 주민주도형 건강동아리 운영 및 건강교육 66회, 지역 주민의 기초체력 측정과 맞춤형 건강교육 348명, 개인별 맞춤형 실천톡 프로그램인 근육짱짱 플러스 교실 1,456명 등 관할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건강생활 실천 운동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마무리 대책으로 생애주기별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의 3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강생활지원센터 2022년 주요 업무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의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는 우리 센터장님이야 우리 직원분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일단 추가 다른 질의가 없으시니까 원래 따로 저희 한번 설명을 해 주시라고 시간을 한번 부탁드렸었잖아요. 네, 차라리 지금 길게 추가적으로 질의가 많이 없으시니까 저희가 이제 내년 2023년 자료는 다 배부해 주셨죠, 우리 의원님들.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신설 관련해서 한번 그러면 짧게 설명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신설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계획은 위치는 송악동 138-27번지 일원이고요. 푸른솔 거밀센터 3층과 4층 일부를 저희가 사용합니다. 면적은 673제곱미터이고 사업 대상은 송악동과 모현동 지역 주민이 대상이 됩니다. 사업비는 국도 12 총 4억 5,100만 원 중 저희가 건강생활지원센터 개보수비로 3억 5,800만 원이고 사무 장비 구입과 운영비로 9,3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개보수 및 어린이 체험관을 설치를 하고 관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통합건강 증진 사업과 심혈관 질환 사업,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현재 송악동 도시재생 누릴 사업과 관련 푸른솔 커뮤니티센터에서 건립 중이고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특화 사업으로 저희가 4층에 어린이 체험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입니다. 2019년 10월에 도시재생 누딜 사업으로 신청 및 선정되었고 2022년도 3월에 송악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2023년 확정사업 신청서를 제출해서 9월에 국고보조금 예산 확보 간해시 사전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송악동과 모현동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과 지역 주민 요구도 설문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근무 계획입니다. 완공 예정은 2023년 11월 중이며 완공 후 내부 인테리어 및 어린이 체험관을 시공하고 운동장 및 사무장비, 그다음에 운영 인력 등을 확보한 다음에 개소 및 사업 운영은 12월 중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지금 그 동부권의 우리 건강생활지원센터처럼 서부권에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새롭게 신설을 네, 하신다는 네, 네. 거잖아요. 네. 원래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이었었던가요? 지금 저희가 그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 누질 사업으로 건물을 1층은 신청을 했어요. 2019년도에. 그래서 그 작품이 이제 도시재생과에서 신청해서 그것이 선정돼서 저희가 3, 4층으로 들어가는 거고, 저희 뒷면 보시면 1층은 커뮤니티 라운지 해가지고 마을 카페, 빨래방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뭐 2층은 마을 관리 협동조합, 저희가 3, 4층 일부, 4층은 저희가 어린이 건강체험관하고 경로당이 들어갑니다. 보건소장이 좀 추가 4층에 경로당이 들어간다고요? 네, 성읍동 경로당. 경로당. 남자 경로당이 들어갑니다. 여성 경로당은 따로 있고요. 남자 이게 경로당. 제가 한번 추가 설명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애초에 이제 송악동의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그 기획을 할 때 보건소랑 함께했습니다. 도시재생과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 도시하고 좀 이게 더 경쟁을 해야 돼가지고 건강 관련된 그 사업을 이렇게 3, 4층에다가 들어가는 걸로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어주고 3, 4층은 저희가 이제 거의 이제 건물 하나 지으려면 보통 한 2, 30억 드는데 그 비용을 아껴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된 셈입니다. 그리고 3층은 보통 이제 건강생활지원센터처럼 여러 가지 뭐 신체 활동이나 운동 영양, 뭐 금연 절주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고요. 4층 같은 경우는 이제 전라북도에서 처음으로 그 어린이 건강 체험관이 이제 들어서게 돼서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 또 초등학교 또 학생들이 이렇게 예약을 통해서 거기서 건강 체험을 할 수 있는 거 다양한 최첨단 시설이 아마 갖추어질 예정입니다. 근데 그 비용을 이번에 딴 겁니다. 그 건물 외관은 국토교통부에서 설치해주고 어린이 건강 체험관이라든지 사무실 설치 비용을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한 3억 이상 이렇게 따왔습니다. 다시. 네. 네,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뭐 그럼 어린이 건강체험관으로 인해서 조금 다른 것과는 좀 차별화된, 특성화된 그런 걸로 네, 좀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1, 2층은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네, 운영을 그쪽에서 이제 하는 거고, 관리를 네, 하고요. 그렇죠. 네. 관리하는 거고, 네, 네. 우리 최재현 의원님, 네, 저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그 도시재생 사업으로 해가지고 푸른솔 커뮤니티 센터 해가지고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그 송악동 주민 그 도시재생 관련해가지고 위원회를 결성해가지고 이거를 그 유지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3층, 4층도 지금 이게 그 여기 임대료를 직접 이렇게 예산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3층, 4층에 이제 임대료가 들어가시는 건가요? 아니, 임대료는 따로 없고요. 저희 네.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네. 저희 운영비만 들어갑니다. 시설 유지비. 그 네. 시설 유지비 말고 임대료는 따로 없는 없습니다.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 다른 질의 없으시죠? 아, 있으십니까? 네, 네. 조남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지금 이게 우리 송악동 도시재 뉴딜 사업에 네. 처음 공모 사업 때 이 부분을 넣은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네, 된 겁니까? 맞아요. 공모 사업 할 때.
그 법적으로 할 수가 있나요? 네, 그거는 상관이 없거든요. 저희가 이제 건물을 따로 지려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에 세팅이 돼서 이제 건물비는 안 들어가고요. 그럼 운영비는 네. 어떻게? 운영비는 지금 저희가 내년 2023년도 예산에 아니 니들이 네. 사업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들이 할 때 같이 이렇게 해서 공모를 넣었다고 여기요? 네, 네. 공모 사업할 때 저희가 3, 4층 건강생활센터로 하겠다 그렇게 공모를 했습니다. 아 처음부터? 네, 네, 네. 그러면은 이 운영비는 별도로 또 나가야겠네요? 네, 네, 네. 아 그게 가능합니까? 예, 저희가 지금 확충 사업으로 이번에 그런 그 예산을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네. 예산을 토탈 국도 10이 합해서 3억 5,800만 원을 지금 예산을 세웠고요. 그 중에서 국비가 2억 3,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너는 이게 타 부서하고도 이렇게 될 수가 있다. 네. 건물을 이제 그때 그 저희가 한번 작년에 보건복지부 차관님 오셔서 그 건물 건물 그 따로 짓는 비용이 안 들어 있으니 이제 이건 사례가 좋은 사례라고 칭찬하고 가셨어요. 저희 사업가의 소장님 계실 때 신청한 사업건입니다. 아니, 이게 이제 일단은 우리 건설국의 도시재생과의 사업을 하는데 보건소에 있는 센터가 또 들어가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예, 복합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지금 복합시설로? 예, 서부권 다목적 체육관도 현재 1, 2층은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고 3층은 저희가 치매 안심센터에서 그렇게 관리하는 것처럼 이것도 이제 건물은 그 국토교통부에서 지어주고요. 이제 저희가 3, 4층에서는 이제 건강 관련해서 이제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가능하시니까 그렇게 했겠죠. 예. 아니 이게 이제 이원화가 되면은 추후에 또 뭔가 또 저희가 이제 부족함이 나지 그렇게 않고 요즘에는 이게 그러지 복합 않을까. 추세로 해서 공모를 하면 더 좀 인센티브를 이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칭찬받은 그런 사업입니다. 하여튼 뭐냐 내부적으로 운영 관리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거니까 네, 그거 잘해서 내주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사실 어때 그동안 남부권, 동부권 건강생활지원센터 센터가 있는 반면에 서부권역에는 우리 센터가 좀 없다 보니 우리 주민분들의 요구도 많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네, 이 사업이 무리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주요 업무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